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지문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숨어있는 한 가지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지문 전체의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처음에는 원인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을 소개하고 곧바로 생태학적 오류라는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민자와 범죄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 뒤 그 주장을 반박하며 진짜 원인을 밝혀내죠. 마지막으로 신중한 분석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natural for people to observe 구조가 바로 눈에 들어와야 해요. 주어인 to observe 이하가 너무 길어서 문장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 가짜 주어 it, 이 단어를 세운 거죠. 그리고 to observe, 즉 관찰하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for people, 이 표현이라고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건을 관찰하고 설명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글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to observe 그리고 and then seek, 이 표현이죠. 여기서 seek, 이 단어 앞에는 to, 이 단어가 생략된 형태예요. and, 이 접속사이라는 연결고리가 observe, 이 단어와 seek, 이 단어이라는 두 동사 원형을 나란히 묶어주고 있는 병렬 구조입니다. 사건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찾는다는 자연스러운 순서를 보여주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but, 이 접속사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때로는 그 추론이 틀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 because of에 주목해야 합니다. because of, 이 표현은 전치사라서 뒤에 one or more misconceptions, 이 표현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따라옵니다. 만약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이 왔다면 because, 이 접속사를 썼겠죠? 어법 문제에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드디어 이 글의 핵심 개념인 ecological fallacy, 즉 생태학적 오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쉼표 뒤에 where, 이 단어가 나오죠? 이건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앞 단어인 ecological fallacy에 대해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역할을 해요. and there, 그리고 그 오류에서는 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오류의 특징은 두 현상이 단지 함께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For example, 이 표현으로 시작하죠. 여기서도 it was found that, 이 표현이라는 중요한 구조가 쓰였어요. that, 이 관계대명사가 하에 긴 내용, 즉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 문장의 진짜 주어입니다. 이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이 단어를 쓴 거죠. 특히 was found, 수동태로 쓰여서 누가 발견했는지보다 발견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neighborhoods where immigrants were most numerous,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where,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장소 명사 neighborhoods, 이 단어를 꾸며주는 관계부사예요. immigrants were most numerous, 이민자들이 가장 많았다는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어떤 동네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in which, 이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민자가 많은 동네의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생했죠. 이것을 그래서는 sure occurrence, 즉 동시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문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동시 발생을 이용했어요. 왜 이용했을까요? 바로 to argue,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to argue, 이 표현은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이민자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그 사실을 근거로 쓴 겁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문장에서 다시 but, 이 접속사가 등장하며 결정적인 반박을 시작합니다. 신중한 분석은 다른 진실을 보여줬어요. Immigrants were forced to live, 이민자들은 살도록 강요받았다는 거죠. force,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서 be forced 형태가 되면 주어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범죄율이 높은 동네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문장 뒤쪽, 세미콜론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They could not afford more expensive housing.
더 안전한 동네에 더 비싼 집값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피상적인 관찰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7번째 문장은 쐐기를 박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Immigrants themselves committed very few of the crimes. 여기서 주어인 immigrants 바로 뒤에 붙은 themselves, 이 단어는 바로 그들 자신이라고 주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생략해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표현을 씀으로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민자들이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마지막 8번째 문장은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Unless you analyze the claim carefully, 만약 당신이 그 주장을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시작하죠. Unless, 이 단어는 if not, 이 표현과 같은 뜻으로 그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don't 같은 부정어를 또 쓰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You would misinterpret the relationship, 관계를 오해하게 되고 and thereby construct a faulty belief, 그 결과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misinterpret, 이 단어와 construct, 이 단어가 and, 이 접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의 흐름을 만들었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봅시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co-occurrence, 즉 동시 발생이었습니다. 두 현상이 그냥 같이 일어난 것뿐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causal relationship,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착각하죠. 바로 이 착각이 이 글의 주제인 ecological fallacy,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필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analyze,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하지 않으면 관계를 misinterpret, 오해하게 되고 결국 faulty, 즉 결함이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경고하죠. 이 단어들의 관계를 이해하면 글 전체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요인은 없는지 신중하게 분석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